여러분, 챗GPT를 써봤는데 왜 생각보다 별로였나요? 단순히 글 써줘라고만 입력하고 결과에 실망한 적 있으시죠? 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챗GPT를 이용해서 숙제도, 기획안도, 심지어 유튜브 대본까지 뽑아냅니다. 이 차이는 질문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AI를 검색기가 아닌 전문가처럼 부려먹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챗GPT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한 정보와 실용적인 팁을 전해드리는 스토리뱅크입니다. 혹시 여러분, 챗GPT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우와, 신기하다 하고 사용했지만 막상 써보니 생각보다 별로인데 대충 답만 내놓고 끝이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챗GPT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숙제를 대신하고 기획안을 만들고 유튜브 대본까지 뽑아내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인터넷 검색이랑 뭐가 달라라며 금방 사용을 멈춥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챗GPT를 전문가처럼 사용하여 고퀄리티 결과물을 뽑아내는 방법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나운서 스타일로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챗GPT는 도대체 무엇일까? 챗GPT는 간단히 말해서 대화로 요청을 받아들이는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우리가 말을 걸면 그 말의 내용에 맞춰 답을 해주는 AI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챗GPT는 우리의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즉, 대충 물어보면 대충 답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더 정확하게 답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뭐 하나 써줘. 그러면 친구는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고 헤맬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내일 학교 발표가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 주제로 2분짜리 발표문을 작성해줘. 중학생 수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친구는 정확히 요청에 맞는 글을 써줄 가능성이 높겠죠. 챗GPT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부 사람들이 챗GPT를 잘 못 쓰는 이유,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짧게 물어봅니다. 수학,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어떤 수학인지, 초등인지 중학생인지 고등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글 써줘. 에세이인지 스크립트인지 광고 문구인지 모릅니다. 셋째, AI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챗GPT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만 답합니다. 넷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끝내버립니다. 이상하네 그냥 안 써. 사실 이 부분을 더 쉽게 설명해줘. 혹은 예시를 넣어줘라고 요청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음에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3부, 좋은 프롬프트는 공식이 있습니다. 챗GPT를 잘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정한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 구조는 바로 4단계 프롬프트 공식입니다. 1단계로 역할을 부여합니다. AI가 어떤 전문가인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너는 유튜브 대본 작가야 이런 식으로요. 2단계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분 분량의 영상 대본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요. 3단계는 조건을 지정합니다. 대상 분위기, 스타일 등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도 쉽게 이해하도록 재밌고 친근한 톤으로 작성해줘 이렇게요. 4단계는 결과의 형태를 명시해줍니다. 어떤 형식으로 출력할지 설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인트로 본문 마무리 구조로 써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바꾸기만 해도 결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대본 써줘와 너는 유튜브 대본 전문 작가야. 환경보호를 주제로 1분짜리 유튜브 쇼츠 대본을 작성해줘. 대상은 중학생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친근하고 밝은 톤으로 작성해줘. 훅, 본문 설명, 마무리 문장 구조로 출력해줘. 이 문장하고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해하기 쉽고 시청자 대상이 명확해지며 완성도 높은 대본이 제공됩니다. 위와 같은 공식을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숙제의 경우 수학 알려줘 와 너는 중1 수학 선생님이야. 1차 방정식의 개념을 예시 문제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해줘. 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글쓰기의 경우 일기 써줘와 초등학생 6학년 기준으로 친구와 놀러간 하루를 밝은 기분으로 표현한 일기를 5문장으로 써줘. 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요약할 경우 요약해줘. 와, 이 글을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 줄로 요약해줘. 라고 입력했을 때와는 엄청난 차이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챗GPT는 기본적으로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롬프트가 친절할수록 AI도 친절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4부 고퀄리티 결과를 만드는 추가 기술. 프롬프트 4단계 공식을 익혔다면 이제 결과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포함해달라 요청하기. 예시를 넣어서 설명해줘. 실제 사례나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며 이해도 상승합니다. 두 번째, 단계별로 설명하게 만들기.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해줘. 복잡한 내용도 차근차근 구조화됩니다. 세 번째, 여러 버전을 비교 요청하기. 세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줘. 차분한 버전, 유머 버전, 진지한 버전, 가장 마음에 드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듬기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기. 이 내용을 더 감성적으로 다듬어줘. 단어를 더 쉬운 말로 바꿔줘. 문장을 짧게 줄여줘. AI 결과물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점점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틀리거나 부족하면 다시 요청하자. 이 부분 설명이 부족해. 왜 그런지도 알려줘. 이 내용이 실제 사실에 기반한 건지 출처가 있는지 알려줘. AI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완성도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다듬으면 챗GPT를 단순 검색 도구가 아닌 나만의 맞춤형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5부 실전 프롬프트 예시 이렇게 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로 상황별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이어도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할 때 사용하는 경우 1차 방정식 설명해줘. 이것을 잘못된 프롬프트 입력입니다. 너는 중학교 1학년 수학 교사야. 1차 방정식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예시 한 개와 함께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쉽게 알려줘. 마지막에는 핵심 개념을 정리해줘. 라고 입력할 때와는 결과값이 전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후자를 사용할 때 개념과 예시, 풀이 정리까지 포함된 완성형 설명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글쓰기 도와달라고 할 때 환경에 대한 글 써줘 보다는 환경 보호를 주제로 중학생 수준의 500자 분량 에세이를 작성해줘.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나눠서 써줘. 톤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느낌으로 부탁해. 라고 입력했을 때 실제 숙제로 제출 가능한 구조화된 글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유튜브 영상 대본 만들 때 유튜브 대본 써줘와 너는 유튜브 영상 전문 대본 작가야. 챗GPT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30분 분량의 영상 대본을 작성해줘. 대상은 중학생 이상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포함하고 아나운서형 말투로 작성해줘. 오프닝 이해 단계, 실전 예시, 마무리 구조로 구성해줘. 작성 시에는 완성도가 훨씬 높은 콘텐츠 대본이 제공됩니다. 네 번째 예시입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계획하셨다고 가정할 때 다이어트 방법 알려줘와 20대 여성 기준 무리하지 않고 2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 루틴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작성해줘. 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말하기 연습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스피치 글 써줘와 학교 발표용 2분. 스피치, 주제는 친구의 소중함, 중학생 수준으로 감동적이고 또렷한 구조로 작성해줘. 라고 했을 경우에 답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진로를 탐색할 때 어떤 직업이 좋아와 내가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하고 창의적인 활동도 즐긴다면 나에게 맞는 직업 5개를 이유와 함께 추천해줘. 라고 입력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프롬프트의 구체성이 결과물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즉, AI는 대충 요청하면 대충 답하고 제대로 요청하면 전문가처럼 답합니다. 지금부터는 챗GPT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6부 챗GPT 잘 쓰는 사람 vs 못 쓰는 사람. 챗GPT를 잘 쓰는 사람과 잘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 질문 방식에서부터 타이가 나는데요. 잘못 쓰는 사람은 알려줘. 라고 쓰고 잘 쓰는 사람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달라고 지시합니다. 기대당식에서는 잘못 쓰는 사람은 AI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이해하고, 잘 쓰는 사람은 정확하게 지시해야 좋은 결과 나온다라고 이해합니다. 수정 여부에 관해서는 답이 별로네 하고 끝내버리고, 잘 쓰는 사람은 방금 답을 더 감성적으로 바꿔줘라고 재요청합니다. 활용 방식에서는 잘못 쓰는 사람은 한번 물어보고 끝내지만, 잘 쓰는 사람은 발전시키면서 최종 결과물 완성합니다. 결론적으로 챗GPT는 검색 도구가 아니라 대화형 작업 파트너로 사용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7부 챗GPT를 내 전용 비서처럼 사용하는 방법. 챗GPT를 단순히 질문하는 용도로만 쓰기보다는 나만의 AI 비서처럼 세팅해두면 활용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 설정을 고정하기. 앞으로 나는 영상 제작자고 너는 나를 계속 도와주는 콘텐츠 기획 비서야. 앞으로 내가 질문하면 이 관점에서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챗GPT는 이후 대화에서도 계속 그 역할에 맞춰 대답합니다. 두 번째, 작업 스타일을 미리 정해두기. 답변할 때는 항상 단계별로 설명해줘. 유머는 적당히 넣고 너무 유치하지 않게 해줘. 말투는 진지한 아나운서 톤으로 유지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이후 대화 전체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 동일한 작업을 반복할 때 프롬프트 템플릿 활용하기. 너는 유튜브 영상 전문 작가야. 주제에 대해 대상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톤으로 설명하는 영상 길이 분량의 대본을 작성해줘. 구성은 구조에 따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주제만 바꿔서 계속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대화 흐름 유지하기. 챗GPT는 이전 대화를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주제로 3분짜리 대본 작성해줘. 이걸 조금 더 감성적으로 바꿔줘. 인트로만 더 짧고 임팩트 있게 수정해줄래? 이렇게 점점 발전시키면 훨씬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챗GPT를 단발성 질문 도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대화형 협업 파트너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부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해 필요한 연습법. AI에게 잘 요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 즉 질문력, 즉 질문을 잘 만드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르기 위한 간단한 연습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엔 짧게 요청해보고 조금씩 구체화하기. 예를 들어 1단계는 운동 루틴 만들어줘. 2단계 20대 남성 기준 2주 루틴 3단계. 목표는 체지방 감량.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 4단계. 운동 이름, 세트 수, 시간까지 표로 작성해줘. 이렇게 점점 정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입으로 말해본 후 그대로 프롬프트로 전환하기. 예를 들어 나를 이해 못하는 친구에게 설명하듯 말해달라. 세 번째, 마음에 안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수정 요구하기. 조금 더 쉽고 따뜻한 느낌으로 바꿔줘. 용어를 중학생 수준으로 줄여줘. 결론 부분만 더 감동적으로 써봐. 네 번째, 비교형 프롬프트 자주 사용하기.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줘. 감정적인 버전, 유머 버전, 진지한 버전. 여러 방향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챗GPT는 단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점점 다듬어가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9부 챗GPT 활용 아이디어. 이런 데 쓰면 확 달라집니다. 챗GPT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실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은 시험 전 개념 정리, 글, 요약, 영어 문장 첨삭, 역사, 사건 타임라인 정리. 직장인은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록 요약, 마케팅 아이디어 생성, 이메일 문장 다듬기.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썸네일 문구 추천, 다양한 버전의 후킹 멘트 생성, 제목, 해시태그 자동 생성. 취업 준비생은 자기소개서 문장 수정, 기업 분석 개요 요청, 내 성향에 맞는 직무 추천해줘. 결론적으로 챗GPT는 잘만 다루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음악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악의 가사와 리듬을 만드는 AI 수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지만, 수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챗GPT를 통해 음악의 주제와 음악 스타일을 정하는 것은
챗GPT를 사용해서 가사를 만들고 음악의 리듬 등을 설정하는 수노 스타일 프롬프트를 통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나는 유튜브 음악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야. 아침에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 가사의 주제는 행복이야. 리듬 스타일은 감성 발라드로 했으면 좋겠어.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사가 서정적이고 시적이었으면 좋겠어. 처음 시작 부분은 어쿠스틱 기타로 시작해줬으면 좋겠어. 속도는 너무 느리거나 처지지 않게 해줘. 라고 입력 후 가사와 수노 스타일 프롬프트 작성해줘. 라고 입력하면 가사와 음악 스타일의 프롬프트를 작성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가사와 스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수노 AI에서 붙여넣기만 하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어떠세요? 쉽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만든 음악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10부 마무리와 핵심 요약.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챗GPT를 단순히 물어보는 도구가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면 강력한 지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챗GPT는 대충 물으면 대충 답하고 제대로 물으면 전문가처럼 답합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4단계 구조는 역할과 목, 조건, 출력 형식으로 정해집니다. AI에게는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수정 요청을 계속해서 결과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반복해서 쓰는 경우 템플릿을 만들어 고정할 수 있습니다. AI는 검색 도구가 아니라 대화형 파트너입니다. 질문력이 실력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챗GPT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챗GPT를 열고 역할 부여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스토리뱅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AI 활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챗GPT로 반복 작업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